이제 두 번째 책이 최고의 휴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그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백화점을 갔어요. 뭐가 눈에 들어오시죠? 맞아요. 백화점에는 수십만 개의 물건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일단 자기가 관심 있는 층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브랜드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그 옷만 보여요. 전 인생도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고 서점도 이건 일종의 백화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지식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쑥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문구예요.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걸까? 저는 정말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책 내용을 정말 잘 지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책 때문에 제가 멈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일어나요.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자고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 이 시대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문구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문구 자체가 웬만한 책 내용보다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갖고 그 안의 내용을 엄청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미 그 제목이 사람에게 뭔가를 줘버리는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 그래. 근데 저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최고의 휴식이라는 요 제목보다는 요 문구였었어요. 왜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왜 다크서클이 생겼을까? 지방을 제거했는데 왜 또 생길까? 왜 나는 눈이 토끼 눈처럼 자꾸 빨개질까? 그리고 나는 왜 일이 끝나고 급속히 탈진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개가 있는 곳을 가서 자기 안의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나고 서점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거는 세상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요즘 내 안에 뭐가 있으지? 나는 어떤 책이 눈에 들어오지? 난 어떤 문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요즘 우리의 내 영혼의 이슈입니다. 나를 아는 즐거움과 세상을 아는 즐거움은 우리의 우울증을 극복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예전보다 조금 내가 마음이든 경제적으로든 형편이 좋아지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것도요, 내가 내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야 그게 고맙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고마운 것도 고마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한번 이제 그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때 63kg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대 보이는데 그때 63kg니까 뭐 되게 많이 말랐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머리를 길렀어요. 여기까지요. 제가 곱슬머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다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학교에 예수님처럼 하고 다니냐고. 근데 제가 또 옷은 군복을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예수님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고 저 오빠 좀 또라이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피드백을 받았네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워낙 또라이에서 남말을 잘 안 두고 그냥 자기 혼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63kg에다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말라리아도 걸리고 식중독도 걸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제가 이제 뭐 그 신앙생활 하는 거기에 그 사모님이 그 병원에 왔다가 이제 제가 그렇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되게 안 된 거죠.
막 턱도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저한테 잠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박스 같은 걸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속골인데 그거를 고아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줬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지혜롭게 자기가 줬다고 하면 생색내고 티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남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소꼬리 한 마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A4 용지에 소꼬리 구워 먹는 법이라고 그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1번부터 이렇게 1번, 2번 그러니까 10계명처럼 소꼬리 구워 먹는 법 1번 핏물을 뺀다 뭐 2번 뭐를 해라 그게 이제 피가 이제 조금 이제 고여 있으니까 A4 용지에 그분이 이제 친필로 다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산삼을 먹은 것보다 더 무언가에 그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친한 형 2명이랑 3명이서 이제 자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서 속꼬리의 맛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좀 젊고 어리면 속꼬리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은 이미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니까 지 몸도 세해지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고 지네 둘이 다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아마 처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속꼬리를 본 적도 없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제 마음에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그분이 썼던 그 A4 용지에 속꼬리 구워 먹는 법 1번, 2번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되게 큰 단체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왠지 내가 되게 잘 보이려고 뭘 하는 것 같으니까 은퇴해서 하자. 이제 그분들이 마침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저희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성악하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선생님은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원래 오페라를 1년에 배우들이 한 학교 전체 학생들을 2년에 한 편 하는데 선생님은 자기 제자를 데리고 1년에 2편을 했어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항상 선생님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바바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트렌치 코트라고 해야죠. 그 트렌치 코트를 가을에 딱 이렇게 세우시고 선생님이 앞에 딱 이렇게 걸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주차장까지 가면서 이렇게 학교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창욱이 예 선생님 가을이요. 그럼 전 뒤에서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는 저 말이 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냥 여러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창욱이 가을이야. 그래. 전 뒤에서 네 가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되게 급하게 하니까 창욱이 가을이 보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을이 보이냐고. 가을이 왔잖아. 가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빨리 노래하는 기술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졸업하면 30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서포트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전 혼자입니다. 제가 알아서 유학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음악에 대한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처럼 여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창옥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예? 창옥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냐고. 레슨 끝나면 나가서 창옥이 좋아하는 것 좀 해. 연애도 하고, 어? 동기들하고도 좀 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레슨 와. 그러면 돼. 인생은 공중그네 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어요. 자, 공중그네 타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잡고 이렇게 가죠.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자, 근데 나 저 세계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잡고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줬던 거예요. 안 떨어지고. 나를 살려준 게 있어요.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내 목숨을 지켜준 게 있어요. 그게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내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잡잖아요? 그럼 다음 세상으로 못 가요. 근데 이제 안목은 있죠. 절로 가야 되니까 알아, 나도. 절로 가야 되는 거.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 놔. 근데 눈은 뭘 좀 배워가지고 인식이 있으니까 알아요. 나 절로 가야 되는 거. 근데 계속 잡고 있어, 자기 거를. 이게 되게 피곤한 삶이거든요.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옛날 살던 삶을 사는 게 나아요. 왜요?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제일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멋지게 노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을 포함한 더 근원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해줬던 이거를 놔야 내가 저 길 잡을 수 있고 그래야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죠. 내 삶의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1차적이고 유치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기 이전, 성공 이전, 성공 너머의 성공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가을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에 대해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기니까 내가 안 믿기는 건데도 놀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만 하는 거는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내 프레임 안에서만 존재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려면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놓고 저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한 대로 내 몸에 훈련을 해보니 내 몸이 그걸 느끼니 가을이 보이고 아 이게 선생님이 가을을 보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노라고 할 때 야 내가 여기서 받아줄 테니까 놔. 그러면 제가 네 하고 탁 놓고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싹 이렇게 잡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샥샥 착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니라 그쪽 세계에서 해보라고 한 대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좀 반복해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삶을 방식을 살아온 건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와도 이때까지 잘 살았어. 남들보다 성과도 더 냈어.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안에서 계속 맴돌 뿐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내면 세계가 됐든 이 다음 세계로 가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저에게는 휴식에 대한 거였어요. 선생님이 놓으라고 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근심하고 들어온 거죠. 왜? 나 졸업하면 30이 항상 여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졸업하면 30. 부모가 뒷받침 못한다. 난 독고다이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나 못 도와준다. 항상 나는 혼자다. 그러니까 늘 몸에 경직이 돼요. 저는 휴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뇌의 대부분이 인간의 에너지를 대부분 뇌에서 되게 많이 쓴대요. 근데 뇌가 계속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를 주차장에다가 해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시동을 켜고 올라가자.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지금 교보에다 차 세워놓고 그래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키를 그냥 켜놓고 오자. 그리고 공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는 거예요. 즉 저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차 시동을 못 끄겠는 거예요. 항상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요. 나 항상 저 연애하고 저 놀러 댕기고 저 MT 가고 또 선생님은 바바리 세우고 가을 보시고 뭐, 에? 난 가을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가을은 제주도가 더 좋아. 내가 가을 보려고 이 학교 들어왔어? 지금 난 나가야 될 길이 구만리야. 나는 졸업하면 30이야. 진짜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최고의 휴식에 보면 왜 쉬어도 이 피곤이 풀리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저의 되게 얘기를 아주 좀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갖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약간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저하고 저희 선생님하고의 그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저번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보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하니 너무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하시고 가을도 보시고 그리고 시동을 끄셔도 나중에 다시 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문구만 건져도 건진 거다. 한 단어만 건져도 건진 거다. 저희가 책들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인간 뇌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딱 한 단어, 딱 한 문구, 딱 한 에피소드, 그거만 건져도 건진 거죠. 전 최근에 17권짜리 시리즈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산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 17권 내가 읽어야 되나? 근데 읽었어요. 왜요? 만화책이었기 때문에요. 그림이 저를 가능하게 했어요. 만약 글만 있었다면 너무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논문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림이 많았어요. 근데 그 17권 읽고 제가 남는 거 딱 한 문구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산에서 인명구조하는 사람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산에서 목숨을 많이 놓는데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산에 와서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2개 있다. 첫 번째, 쓰레기. 2번째, 목숨. 그 외의 모든 거는 다 버려. 모짜렐라. 와. 산에서 버리면 안 되는 2가지. 첫 번째, 쓰레기. 2번째, 목숨. 그거 외에는 다 버려라. 모든 것 다 이 산에 버리고 가라. 그 사람만의 휴식인 산이 있는 거죠.
최근 계속 말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휴식한다라고 하냐면요. 하나에 집중할 때. 그 인간은 언제 집중하냐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래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뇌가 아주 좋은 휴식을 취한대요. 저는 최근에 제가 언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지 한두 개 알았어요. 저는 이제 강연에서는 계속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강연 끝나고 보통 영화를 보거든요. 시간이 늦어도. 심지어는 강연 중간에도 차에서 차에서 이렇게 릴렉스 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중간에 보다 나오더라도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보통 낮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야동 아닙니다. 야동 아닙니다. 야동이라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돼서 이렇게 보는데 극장에서 딱 나올 때 제 어깨에 눈이 딱 털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책에도 없더라고요. 썼어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썼어요. 글자로 나만 보게 몰래 남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책이나 어떤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걸 쓰십시오. 왜냐하면 강연자와 저자가 마스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맞춤형의 삶이 가장 우리에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실험해 보는 것이 삶을 우울함에서 건져내는 것 같아요. 끝으로 그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선생님 언제 쉬냐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할 때 그게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충전되기 때문이에요. 쉼의 목적이 뭔가요? 충전 아닌가요? 자빠져 있다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리만 더 아프고 한 것도 없이 시간이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사랑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쉬게 되고 사이즈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 살다가 우울해진 내 인생을 이렇게 치열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